여러분, 의학용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전문 용어가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먼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PLS라고 아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여러분들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영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소통부의 부장으로서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쉽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PLS가 이제 영어로는 Plain Language Summary라고 하는데 쉬운 말 요약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또는 정부 학술단체에서 발표하는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쉬운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작업을 PLS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PLS, 바로 쉬운 말 요약이라는 건데요. 이 연구가 대체 왜 시작됐나요?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전하고 싶은 뜻이 용어가 어려워서 일반 환자나 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사실을 찾아서 합의해서 용어를 번역하고 그 번역한 용어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은 보도자료를 쉽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만들지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지침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바로 PLS 연구 과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이 PLS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예를 들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또는 백신을 먹고 나서 합병증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제 백신이 진짜 관련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하는 소위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진짜 있는지를 보는 그런 활동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막 해외 문헌도 리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일단 정해지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편하게 전달시킬 거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말 요약이라는 작업에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라는 거를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보도 자료를 만들고 할 때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만든 가이드라인대로 실제로 우리가 세미나 한 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도 자료를 이제 실제로 보급하는 이런 일이 우리 센터의 전부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PLS, 여러분 쉬운 말 요약이 어떤 개념인지 잘 아셨을 텐데, 이번에는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를 어떻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들이 있습니다. 땡땡데믹이죠. 이 팬데믹, 에피데믹, 엔데믹, 트윈데믹, 이거 정확하게 의미 아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성 교수님, 쉽게 풀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데믹이라는 뜻은 어쩌면 우리말로는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행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생기면 그걸 우리가 에피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특정 지역에 매년 여름마다, 매년 겨울마다 생기는, 반복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엔데믹과 에피데믹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행은 유행인데 이 장소와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트윈이라는 건 쌍둥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질병이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또 트윈데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롱 코비드, 그러니까 코비드19가 길다라는 뜻인데, 한번 감염을 당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것을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왜 엔데믹 블루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코로나 감염을 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당뇨병이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빠져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 작업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유행기에 유독 많이 쓰인 용어 중에 하나로 비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침, 뭐 눈에 안 보이는 침, 그런 걸로 비말을 쓰이는 경우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헷갈렸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가 통틀어서 비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말이라는 표현은 이제 한자말인데 우리말로는 이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입에서 침방울, 작은 물방울을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침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균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이런 거를 통틀어서 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작은 침 또는 기침으로 나오는 물방울, 더 쉽게 표현하면 침방울,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이게 비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말보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거가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사 환자라는 용어가 쓰였는데요. 의사라면 의사가 걸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선 교수님 설명 부탁합니다. 의사 환자가 마치 의사가 뭐 환자냐 이게 뭐냐 이러는데, 네네. 의심되는 환자, 의심되는 환자를 그냥 의사 환자인데, 이런 용어를 저는 그냥 의심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왜 의사 환자라 해서 어렵게 쓰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PLS 팀의 숙제다. 이런 거를 가급적 쉽게 바꾸는 지침도 만들고 실제로 보급하는 게 PLS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한데,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이 어떤 환자인지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예, 이게 참 기저질환자도 참 의사들은 아무 그 저항이 없는 편한 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래 갖고 있는 병, 뭐 당뇨병, 고혈압, 암, 그러니까 바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기저질환자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악화되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히 코로나와 관련되는 기저질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병 또는 오래 앓고 있는 병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다만 한두 글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국민들의 이해를 생각하면 네. 그냥 만성질환, 오래 앓고 있는 질병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지침도 네. 만들고 실제 기자분들하고 의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럴 걸 왜 이제서야 나서서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이게 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네. 문제가 되면서 국민 모두 어린애, 노인 상관없이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계속 PLS 여러분 그 쉬운 말 요약을 계속 만들고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뭐 비록 늦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그런 나라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미지의 질병, 이런 병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잘 표현을 하는 일들을 이 안전성 센터에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져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운 말 요약 널리 퍼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화이팅!